네, 안녕하세요. 데이터베이스. 기본은 좀 아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그 핵심 중의 핵심이죠. 트랜잭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. 이 트랜잭션이 왜 필수인지, 데이터 무결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여러 작업들 있잖아요. 셀렉트나 인설트, 업데이트, 딜리트 같은 거요. 이런 연산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로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핵심은 이 묶음 전체가 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처음 상태로 돌아가거나 딱 둘 중 하나만 되게 하는 거예요. 아하. 네, all or nothing. 전부 아니면 전무. 이 방식이죠. 아, 그거 완전 은행 계좌 이체네요. 그쵸? A 계좌에서 돈 빼는 거랑 B 계좌에 돈 넣는 거, 이게 딱 한 묶음이어야 하는 거잖아요. 하나만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요.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런 데이터 불일치 사례가 있었고요. 아, 그래서 거기 나오는 커밋이랑 롤백이 그 얘기군요. 커밋은 오케이, 다 됐어, 저장, 이거고. 맞습니다. 롤백은 문제 생겼네, 없던 일로, 이런 신호인 거죠. 네, 정확해요. 커밋은 성공했으니까 이제 영구적으로 반영하는 거고요. 롤백은 문제 생겼을 때 트랜잭션 시작하기 전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겁니다. 이런 트랜잭션이 진짜 믿을만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. 그게 바로 ACID 원칙입니다. 네, ACID,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.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원자성, Atomicity, All or Nothing,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그럼 다음은요? 두 번째는 일관성 컨시스턴시입니다. 이건 트랜잭션이 시작되기 전이나 완전히 끝난 후나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항상 일관돼야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. 이런 규칙이 있다면 트랜잭션 전후로 이게 꼭 지켜져야 하죠. 아, 중간 과정에서는 잠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요. 그렇죠. 중간에는 일시적으로 어긋날 수 있어도 최종 커밋 시점에는 반드시 규칙을 만족하는 그 일관된 상태여야만 합니다. 데이터 규칙을 어기는 변경은 안 되는 거죠. 오, 그렇군요. 시스템이 스스로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, 이런 걸 지키게 만드는 거네요. 근데 궁금한 게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막 데이터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이것도 자료에 있었는데 특히 동시성 제어 문제요. 이게 세 번째 원칙이랑 관련이 있나요?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게 바로 세 번째, 격리성, 아이솔레이션입니다.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막 돌아가고 있을 때도 각각은 마치 혼자 실행되는 것처럼 다른 트랜잭션 작업에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. 아, 서로 방해 안 하고. 그렇죠. 자기 일만 딱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. 근데 사실 이게 실제 시스템에서는 성능 때문에 격리 수준을 좀 조절하기도 해요. 아, 조절한다고요? 네, 너무 완벽하게 격리시키려고 하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 수가 줄어들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격리성이 성능이랑 정확성 사이에서 뭐랄까 줄다리기를 하는 중요한 지점이에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 균형점을 잘 잡는 게 실제 시스템 설계에선 진짜 중요하겠네요.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? 마지막은 지속성, 듀러빌리티입니다. 이건 일단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딱 커밋 됐잖아요. 네. 그러나 그 결과는 영구적으로 시스템에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커밋하자마자 갑자기 시스템이 팍 꺼져버려도. 아, 그래도? 네, 그래도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켜졌을 때 방금 커밋한 그 변경 내용은 안전하게 남아있어야 해요. 보통 로그 같은 걸 활용해서 이걸 보장하죠. 이 지속성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를 믿고 쓸 수 있는 거고요. 와, 원저성, 일관성, 격리성, 지속성. 이 네 가지 ACID 원칙이 정말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신뢰성을 갖는 거군요. 그래서 금융거래나 쇼핑몰 재고 관리처럼 데이터 정확성이 진짜 중요한 서비스들이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네요.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옛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쓰는 분산 시스템이나 노에스큐엘 같은 환경에서도 여전히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이 트랜잭션 개념이랑 ACID 원칙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기술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. 성능이나 확장성을 더 좋게 하려고요. 예를 들어서 그 분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ACID를 그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거나 성능 저하가 너무 클 때가 있거든요.
그래서 일관성을 약간 느슨하게 가져가는 모델, 뭐 베이스라고 부르는 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정확성을 맞춰가는 기법들, 뭐 사가 패턴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. 다른 방식들도 있군요. 네, 하지만 어떤 기술을 쓰든 결국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근본적인 목표는 같고요. 그 바탕에는 항상 이 트랜잭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. 올해 저희 널터 인젝션이 왜 중요하고 또 그 신뢰성을 어떻게 ACID 원칙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서의 고민 지점까지 좀 엿볼 수 있었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 아니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실 기술 분야에서 이 트랜잭션과 ACID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? 혹시 성능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?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